모든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네. 소수의 몇 명이 물을 흐리는 거지. 뭐. 착하게 삽시다 해도 범죄자는 계속 생기는 거고 그거 어떻게 해. 자,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공인중개사 인터넷 허위 매물 적발하겠다라는 내용이 용두사미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부동산 중개업계 관련돼서는 8월 21일 법 개정 시행에 따라서 시행령이 어느 쪽으로 갈 것이냐가 굉장히 초미의 관심사였는데요. 자, 일단 계약 전교를 몰랐다면 처벌 자체가 불합리하다라는 내용이 나왔고요. 중개사 이의 제기의 사실상 대상을 축소했고 단속 업무에 대해서는 한국감정원 열받네. 한국감정원이 역할을 하게 될 것이 유력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일단 시작은 그렇습니다. 자, 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 부당한 표시 광고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를 마쳐 있는 상황인데요. 거기에 따라서 허위 부당 광고에 대해 규정을 하고 있어서 위반하면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자, 국토부는 중개 대상물이 존재하지만 실제로 중개 대상이 될 수 없는 물건, 중개 의사가 없는 물건에 대한 표시 광고를 허위로 정의했었는데요. 자, 이런 부분들이 중개업계에서 100여 건의 의견을 무더기로 제출을 했습니다. 중개사들은 주로 허위부당 광고 게재의 면책사유 조항이 불명확하다라고 문제 제기를 해서 명확하게 해달라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예를 들어 주택 소유자가 여러 공인중개사에게 매물을 내놓았는데 이제 한 곳에서 계약이 체결됐어요. 그럼 나머지 매물들이 허위 매물이 되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 다른 중개사들이 갖고 있는 매물 자체가 허위 매물이라는 것을 중개사들은 알기 어렵다라는 의견 제기가 가장 많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매물을 지속적으로 게재했다는 이유만으로 허위 매물을 판정받고 거기에 따라 과태료를 500만 원 부과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라는 내용이 계속 제기되어 왔는데요. 그 결과 계약 체결에 대해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던 사안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 등을 하기는 어렵다. 공인중개사 본인이 체결하거나 알림 서비스 등을 통해 계약 체결이 종결된 사실을 인지하고도 해당 매물을 지속해서 게재하는 것에 대해서만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따라서 허위 매물 관련된 단속 실효성은 매우 적다라는 내용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이슈가 다수의 부동산 중개업소가 허위 매물 광고를 많이 하는 것이 다들 불만이다. 불만족스럽다,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개인적으로 부동산 중개업소가 허위 매물 광고를 전혀 안 한다라고 저도 생각하지 않고 많이 해. 그럴 수밖에 없어. 많이 해.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딱 가서 부동산 보면 이놈 여기 부동산 아파트 단지 보잖아. 그러면 가격이 유독 튀는 부동산들이 있어. 그러니까 이해는 해. 전화하면 그 물건은 잠깐 어쩌고요 이러면서 다른 거 대신 전화번호 따가지고 들고 있다가 사장님 저 좋은 거 나왔는데 하고 번호 달라고 하고. 맞아. 양아치들 있어. 그럼 없다고 얘기는 안 해요. 자, 문제는 그거예요. 저도 이번 기회에 그런 거 없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좀 소장님이랑 얘기하고 싶은 내용은 조금 황당한 얘기예요. 예전에 잠깐 얘기 있었는데, 자, 이와 같이 매물 광고를 했어요. 중개 의뢰인이 의뢰를 했으니까 매물 광고를 한 거잖아요. 계약 체결을 했어요. 그러면 계약 체결이 됐다라는 것도 통보를 해주면, 통보를 받았으니까 매물이 사라지면 되잖아요. 이러면 시장 자체도 굉장히 투명하게 광고 시장이 운영이 될 것 같은데 왜 공인중개사들이 허위 매물 광고한 것에 대해서는 처벌을 하고 중개 의뢰를 했다가 거래된 거를 통보하지 않아서 허위 매물로 만든 중개 의뢰인은 처벌에 대한 내용이 없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별별 때 그 얘기 많이 했잖아. 그러니까 그럼 왜 그 얘기는 자꾸 빠져나가는지 난 그게 참 의문이에요. 광고하는 사람이 공인중개사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책임을 묻는. 아니, 정보 제공자는 왜 처벌을 안 하냐? 허위 매물을 매물을 올리지 마. 중개 의뢰를 하면 중개 의뢰만 받고 매물 올리지 마. 오는 사람한테만 얘기해. 맞아. 그래서 이때 무슨 얘기들이 내부적으로 있었냐면 이러면 광고하지 말란 얘기 아니라 그래 그러면 광고 싹 다 하지 말자. 답답한 게 누군가도 해보자. 이런 얘기도 나왔었고, 그리고 간땡이 분 사람은 계속 허위 매물 광고하겠지.
진성으로 중개하는 사람 광고 아예 안 할 것이고 당하는 게 월세보다 훨씬 비싸잖아요. 과태료 500만 원이면. 그렇죠. 그런 얘기들이 있어 왔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진짜 용두사미가 되는 것은 안타까운 생각이 좀 들어요. 아니요, 근데 이거는 나는 그냥 잘 이게 이의제기도 적절했고, 왜냐면 우리 별별할 때 말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거 주인이 얘기 안 해줘서 못 내렸는데 그거 보고 신고하면 500이야? 그러니까 말도 안 되지. 우리 별별에서 맨날 이건 말도 안 된다고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래서 처벌하는 기준이 뭐냐? 이게 실무적으로 그게 있나 봐요. 그러니까 누가 이거 거래한 중개사가 오늘 계약서 썼어. 그러면 이것도 근데 계약서를 쓰기도 하지만 가계약금 들어가는 수준까지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이제 계약금이 들어가면 읽지 않으면 계약서를 쓰면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쓰면 그 다음에 거래 완료로 해서 이 업데이트를 하면 똑같은 매물을 올려놓은 다른 중개업소한테도 거래 완료되었으니 확인하세요 이렇게 알림이 가고 그럼 그 알림을 봤으면 아 팔렸나 보다 하고서 똑같이 내려야지 안 내리고 두고 있다가 이제 신고가 들어와서 한국감정원이 확인해 보니까 팔렸는데 이놈 안 내렸네? 하면 그 500만 원 매기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렇게까지는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억울할 수 있는 부분은 해소가 되기는 했는데 그랬다 보니까 되게 빠릿빠릿해야 돼 이것도. 이거 알림 떴는데 스마트폰 알림 뭔지 잘 모르고 놓쳤다가 이거 팔렸어. 이거 잘못 늦어지면 이거 엄청 할 일이 또 여전히 많긴 하다. 근데 뭐 매물 서비스를 제공하는 예를 들어 네이버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거래 체결됐다고 한쪽에서 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동일 매물들이 다 내려가니까. 자동으로 내려가요? 내려가요. 네. 그래요? 그래서 뭐 사실 알림 서비스에 대한 것이 실효성이 있냐? 자기가 안 내려도 자동으로 물건은 거래 완료로 다 네네네. 동호수 정확하게 입력하면. 근데 동호수를 가라로. 어차피 공개되는 건 가라로 아니니까. 입력하면 허위 매물이구나. 그래 이거 동호수 정확하게 넣고. 네, 또 하나 상층, 중층, 저층. 이게 내용이 나오지 않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그 중개 거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뭐 면적 조건, 뭐 향, 뭐 이런 구조 조건, 뭐 이런 부분까지 다 공개하라 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얘기는 또 쏙 빠졌어요 지금. 네, 이것도 사실 말이 안 되거든요. 자, 아무튼 이번 기회에 공인중개사 업계에서도 허위 매물에 대한 거 이제 자제 좀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이런 부분들이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게끔 과태료 부분이 아니라 합리적인 측면에서 관리될 수 있게끔 했으면 하는 기대가 좀 있었는데 이렇게 끝나는 것 같아서 좀 아쉽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좀 들어요. 네. 어떻게 안 돼? 이게 대부분의 다 모든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네. 소수의 몇 명이 물을 흐리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어떻게 그들 때문에 전체가 다 욕먹는 거지. 뭐. 착하게 삽시다 해도 범죄자는 계속 생기는 거고 어떻게 해? 사는 세상이 그런데. 그래, 맞아. 네. 자, 지금까지 쭉 이야기 나눠봤는데 오늘 오랜만에 얘기했더니 굉장히 시간이 길어졌다라는 느낌이 말이 들어요. 많았어. 그러니까 그래도 딴 때보다 정신 상태는 조금 나았던 걸로. 자, 오늘 이야기 쭉 진행해봤는데 밖에 날씨가 갑자기 덥습니다. 네, 엄청 지금 추워 여기는 에어컨이. 그러니까 네. 이게 소리 날까봐 끄지도 못하고. 자, 한 주간 건강하게 무탈하게 또 지내시고, 네, 그리고 개인적으로 하시고 했던 일들, 그리고 걱정하려 하고 우려하시는 부분들도 잘 해결되셨으면 좋겠고, 저도 요새 강의가 너무 많아갖고 체력적으로 지금 한계선에 와 있는 상황이에요. 네. 아유, 안 그래. 강의가 많으면 그 사업 안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더라고. 저 사람이 바쁘면 돈을 많이 버나 보다 생각하시는데 내부적으로 들어와 보시면 뭐 임대료에 인건비 네, 다 나가고 정작 저는 생활비도 못 벌어가고 있는 상황. 안 됐다. 네, 이게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아무튼 점점점 발전하고 있는 것 자체를 보는 것만으로도 좋더라고. 또 여비 화이팅. 제일 좋은 거 뭐냐면 제가 어저께도 얘기를 하는데 이제 강의 듣고 가셔서 이제 중개업하시고 이렇게 상도덕 어기는 거 말고 정상적이고 지극히 합당한 방법들로 해서 성공한 사례들 얘기들이 들리니까 기분 되게 좋더라고요. 좋겠네. 네. 그런 보람이 있는 그런 보람으로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업이네. 네. 자, 저도 한 주간 또 열심히 지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 주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한 주 안 했더니 이게 순서가 이게 4년째인데?